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SK하이닉스 23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버핏 지수 220%, 닷컴 버블 최고치를 넘어섰고 아무도 조심하라고 안 하는 지금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하루에 4.2%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특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팩트 3가지 드릴게요. 첫째, NFP 172K 예상 2배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반도체 기술주는 계속 눌립니다. 둘째, 이번 주 수요일 CPI가 나옵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반도체 추가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셋째, 이번 주 금요일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입니다.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 AI 인프라와 스타링크 그리고 xAI까지 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AMD 대신 스페이스X 하나로 AI 테마를 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스페이스X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NFP 쇼크, CPI 리스크, 스페이스X 자금 흡수, 이 세 개가 반도체에 동시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자, 그럼 6월 5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7383 마이너스 2.6%, 나스닥 25709 마이너스 4.2%, 다우존스 5866 마이너스 1.4%, 러셀 2000 플러스 1.45%, 비트코인은 63,391달러 마이너스 0.38%,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 2.333%, 역부 지속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1660달러,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주 연속 상승이 끝났습니다. NFP 172K 예상 2배가 나오면서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기술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10월 이후 가장 나쁜 하루였습니다. 매크로 체크하겠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3.75% 동결,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동결. 근데 NFP 172K 이후 시장이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WTI 92.53달러, 플러스 2.2%. 이란 협상 불확실성에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02, 마이너스 0.05%,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48원, 마이너스 0.74%, 지난 금요일 장중 1550원을 위협했습니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달러를 공급하며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보유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 방어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는 21.51로 플러스 39.68%, 공포지수가 하루 만에 40% 폭등했습니다. 15선에서 21선으로 수직 상승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공포 모드로 전환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반도체 대학살입니다. NFP 172K 쇼크 하나가 반도체 섹터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마벨 마이너스 16.7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3.25%, AMD 마이너스 10.86%, 엔비디아도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룰루레몬과 가이드와이어 폭락입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란 리스크와 고금리가 소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가 135달러 확정입니다. 공모가 주당 135달러로 확정됐습니다. 555.600만 주 매도, 750억 달러 조달,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 목요일 6월 11일 장마감 후 최종 가격이 확정됩니다. 금요일 6월 12일 밤 10시 30분 나스닥 첫 거래 시작입니다. 역대 최대 IPO입니다. 스페이스X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서 상장 자체는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AMD 대신 스페이스X 하나로 AI 테마를 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자금이 스페이스X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최신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란의 일요일 공격에도 합의 의지는 변함없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네타냐후에게 결정권이 없다. 합의 무산 시 봉쇄가 어떤 공격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 리스크가 유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WTI가 9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 후 회복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잠시 붕괴했습니다. 극도로 공포 구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63,391달러로 회복했습니다. 왜 회복됐는지 보면요. 지금 은행과 국부펀드들이 저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3,000BTC 추가 취득, 웰스파고 4,000BTC, 시티그룹이 92BTC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 1,100BTC 취득. 하버드 대학은 1,300BTC를 팔았습니다. 단기 레버리지가 빠지고 은행, 국부펀드, 장기 보유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ETF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 연속 순유출로 누적 44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근데 13F 기간 투자자 비중이 24.7%에서 20.8%로 낮아졌다는 건 단기 투기 세력이 빠지고 장기 투자자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만 달러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구간을 방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발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장기 승자는 비트코인이다. AI 인프라 구축은 역사적인 규모로 자본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일시적인 압력을 만들고 있다.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희소하고 유동성이 높은 디지털 자본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이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산으로 남아있다. 둘째, X에 올렸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스트레이티지는 현재 비트코인 84만 3,706개를 보유 중입니다. 평균 매입가 75,701달러, 미실현 손실 52.2억 달러. 세일러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금요일 나스닥 상장 후 스페이스X 주가에 비트코인이 편입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구조적 호재입니다. 극도 공포 구간은 역사적으로 로컬 바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피터 시프의 경고입니다. 피터 시프가 설문을 했습니다. X 이용자 16,070명에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빠져야 내 말을 믿겠냐고요. 65%가 0을 선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0달러가 돼도 시프 말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시프는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하락 시 스트레이티지는 파산,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요. 역발상으로 보면요. 피터 시프가 강하게 베팅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바텀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 IPO와 비트코인 하락 연관성 분석입니다. 온라인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상 특이점이 없다고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16% 하락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안됩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ESG 비트코인 ETF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입니다. 세븐RCC의 BTCK 펀드예요. 비트코인 80%, 탄소 크레딧 선물 20% 구성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늘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이더리움 전망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밝혔습니다. 현재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2030년 목표가 4만 달러를 유지한다고요. 이더리움 ETF도 같은 기간 712억 달러 이상 유출됐지만 장기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1660달러가 장기 관점에서 어느 위치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중요 핵심 일정 정리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6월 10일 밤 9시 30분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 최대 이벤트입니다. 높게 나오면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더 올라갑니다. 반도체 추가 하락 압력 낮게 나오면 시장 반등 명분이 생깁니다. 목요일 6월 11일 밤 9시 30분
PPI 생산자 물가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CPI 다음날 연속으로 나옵니다. 물가 방향이 완전히 확인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6월 12일 밤 10시 30분 스페이스X 티커 SPCX 나스닥 첫 거래 시작입니다. 역대 최대 IPO입니다. 공모가 주당 135달러. 반도체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도 구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Q형의 한 줄 결론입니다. 오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NFP 쇼크, CPI 리스크, 스페이스X 자금 흡수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6만 달러를 잠시 붕괴했지만 지켜냈습니다. 은행과 국부펀드가 저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추가 매수를 암시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상장도 비트코인의 구조적 호재입니다. 극도로 공포 구간은 역사적으로 바텀 신호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CPI 하나가 이 모든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가 그 시간에 속보로 챙겨드릴게요. 준비된 투자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아라. 오렌 버핏의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큐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